배경 제거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너무 편리하죠. 좋아라고 하는 아이콘이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클릭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합성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때요? 그림자가 비포, 애프터 이렇게 됐죠. 의상을 흰색 양복으로 바꿔줘, 이렇게 바꿔졌죠. 인물의 방향을 옆으로 바꿔줘, 이렇게 바꿨어요. 반대 방향의 옆모습으로 바꿔줘 라고도 명령어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아주 똑똑하죠. 이제 어깨 고양이를 합성해줘 했을 때 어깨 고양이가 합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안녕하세요, 포토리입니다. 시간 절약의 끝판왕이죠. 구글 나노 바나나와 업스케일링의 절대강자 토파즈랩이 포토샵 2016 업데이트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유저들과 그리고 사진 초보들에게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내용인데요. 반면에 그러한 기술을 사용을 하려면은 유료 요금이 추가가 된 것은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포토샵 2016 업데이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2025 10월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버전 27로 되어 있고요. 포토샵 2016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생성형 채우기 새로운 파트너 AI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구글 나노 바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모나이즈 되어 있습니다. 하모나이즈는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좋아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가 생겼어요. 클릭만 하면은 자동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 놀라운 기능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파즈랩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업스케일링에 있어서는 토파즈랩이 탑입니다. 탑. 사진을 확대하게 되면은 깨지거나 흐릿해지거든요. 흐릿해진 부분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정이 되는 것이 기술인데요. 그 기술이 포토샵에 이제 탑재가 되게 된 거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어도비 스톡 사진이 있어요.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료로 포토샵을 구독하게 되면은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도비 스톡이라고 하는데 따로 불러왔어야 되는데 상황별 작업 표시줄 있죠? 클릭만 하면은 바로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클라우드 내보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포토샵을 많이 사용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좀 해당이 될 것 같고 일반인 분들이나 사진을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을 듯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생성형 채우기의 나노 바나나, 하모나이즈, 업스케일링 기능, 그 다음에 어도비 스톡 사진을 이제 액세스하는 방법,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2016 업데이트된 로딩 화면 뜨고 있죠. 자, 첫 번째 생성형 채우기 파트너 AI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물 사진이 있고 인물의 의상을 바꾸고 이제 옆모습으로 바꾸는 것, 뱀을 어깨에다 합성을 했어요. 배경을 지우고 또 다른 배경을 넣는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한 번에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해 보기 클릭하시면은 이 예제를 여러분들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쪽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축소를 하고요. 자, 선택에서 모두 있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생성형 채우기를 클릭하면은 옆에 버튼이 있어요. 근데 지금 FI라는 버튼으로 되어 있죠? 네, 클릭합니다. 여기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3가 있고요. 1이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는 포토샵의 AI 기능입니다. 밑에 파트너 모델에서 플럭스가 있고 그 밑에 나노 바나나가 있습니다. 네, 클릭하면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생성형 채우기 이 내용 넣는 곳 있죠? 네, 이곳에다가 의상을 바꿔줘라든가 원하시는 그 프롬프트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프리미엄 기능이라서 추가적인 요금을 필요로 합니다. 뭐 의상을 바꿔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의상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안 생성 사용이라고 해서 무료 생성은 이미 사용이 되었다. 이 기능을 계속 사용하려면은 플랜을 업그레이드 해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클릭하시면은 요금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꼭 포토샵에서 사용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비추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 해제하고요. 파일을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 네, 저는 4번 저장으로 할 거예요. 네, 4번 저장 클릭한 다음에 저장을 JPG로
합니다. 의상 바꾸기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구글로 넘어갑니다. 자, 무료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크롬에서 구글 스튜디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구글 스튜디오예요. 그러면은 여기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나오죠. 네, 클릭하면은 페이지 이동됩니다. 자, 영어잖아요. 여기 화면 빈 공간 우클릭하시고 네, 한국어로 번역 클릭하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보여요. 명령어 넣는 요 대화 상자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은 더하기 표시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고 이미지 업로드 중간에 있죠. 파일 아니에요. 이미지예요. 예, 클릭합니다. 저장해 놓은 의상 바꾸기 파일이 있어요. 열기를 하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사진 위쪽에 클릭을 하시고 한글로 이렇게 명령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진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의상을 흰색 양복으로 바꿔줘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꿔졌죠. 이번에는 인물의 방향을 옆으로 바꿔줘 라는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저는 방향이 네, 이렇게 왼쪽을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의 옆모습으로 바꿔줘 라고 또 명령어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네, 아주 똑똑하죠. 인물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방향만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깨 고양이를 합성해줘 했을 때 어깨 고양이가 합성이 된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뭐 흰색 고양이를 원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넣으시면 돼요. 뭐 흰색 고양이를 뭐 합성해줘, 뭐 멍멍이를 하고 싶다고 하면 뭐 어떠한 종류의 멍멍이를 합성해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배경을 사이버틱한 패턴으로 바꿔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배경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자, 사진으로 마우스 커서가 가면은 오른쪽 밑에 다운로드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예, 클릭하고 방금 저장했던 곳으로 폴더를 찾아가고 이곳에다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저장, 네, 클릭하면 돼요. 인터넷창 오른쪽 위로 완료하고 표시가 되죠. 자, 포토샵으로 넘어와서요. 파일, 포함 가져오기 해서 방금 완성한 네, 얘를 가져와요. 근데 얘가 크기가 작아요. 자, 구글 나노 바나나의 단점은 이겁니다. 모든 작업이 잘 완성이 됐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 크기가 좀 작게 다운로드 할 수밖에 없어요. 무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 이 작게 사용된 것을 이제 좀 키워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기능을 사용할 거냐면은 생성형 업스케일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업스케일의 절대 강자입니다. 토파즈랩의 기가픽셀을 사용하는데요. 포함 가져오기 가져온 파일은 스마트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의 작업 영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즉 캔버스로 가야 돼요. 레이어 창의 오른쪽 모서리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스마트 오브젝트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빠르게 더블 클릭하면은 네, 원본의 작업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형 업스케일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파이어플라이 되어 있고요. 클릭하고 밑으로 보시면은 토파즈 기가픽셀이 있고 토파즈 블룸이 있어요. 설명은 댓글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가픽셀 선택하시고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을 선택을 2배에서 4배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 예제 사진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해보기 클릭합니다. 부엉이 오픈되죠. 그냥 2배를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에서 100% 되어 있죠. 얘를 200으로 바꿀게요. 자, 200으로 바꾸고 확인합니다. 어때요? 뭔가 좀 흐릿하죠? 저는 토파즈를 유료로 이미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토파즈 랩 스튜디오 있죠? 업스케일을 한 결과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미지 크기 2배로 해서 만든 이 결과가 있어요. 눈을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샷을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업스케일 된 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차이가 있죠. 얘는 업스케일 했을 때 결과값, 이거는 그냥 2배를 했을 때 결과 확실히 선명도의 차이가 있죠. 작은 사진을 확대해서 사용할 일이 많다 하시면 이 업스케일링을 뭐 프리미어 결제를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해보셔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사진을 2배로 확대하는 것보다
업스케일링을 사용해서 확대를 하면은 사진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 한번 볼까요? 자, 하모나이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해보기 클릭합니다. 두 개의 이미지죠. 백그라운드 되어 있는 원본 사진이 될 거고요. 위에는 합성을 할 사진입니다. 자, 합성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림자 처리예요. 네, 그림자 처리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 빛의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정말 놀랍게 쉽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진을 의자에 맞춰서 넣어야 되잖아요. 자,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60, 7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의자에 잘 위치를 시키고, 자, 불투명도 다시 100으로 놓고요.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서 배경 제거가 쉽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배경 제거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너무 편리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죠. 머리카락도 완벽하게 눕기 작업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성될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황별 작업 표시의 내용 중에 조화라고 하는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네, 클릭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제가 아까 합성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때요? 그림자가 비포, 애프터 이렇게 됐죠. 자, 조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위쪽에 병합된 하나의 레이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마크를 껐다 키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 확인이 돼요. 약간 좀 지나치게 어두운 감이 있죠. 그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불투명도를 살짝 낮춰주면 되겠죠. 약 70 정도에서 불투명도를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 원본, 그리고 합성되는 사진,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도비 스톡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 소스가 있어요. 이 차 소스에서 여기에다 인물 하나를 합성을 하고 싶어요. 자, 이 상황별 작업 표시줄 보시면은 요 끝쪽에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콘 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무료 어도비 스톡 이미지 추가라고 버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어도비 스톡 무료 이미지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돋보기 표시가 있는 대화 상자에 모델하고 이렇게 명령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하면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서 있는 모델 이미지가 좋겠죠? 여기 있어요. 그죠? 모델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근데 차보다는 지나치게 작죠? 자, 불투명도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자유변형 클릭하고요. 인물의 크기를 차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키워주면 되겠죠? 자, 다시 불투명도 이제 100으로 하고요. 좀 전에 사용해봤던 배경 제거를 클릭합니다. 네, 됐죠? 자, 어때요? 네, 그림자가 없으니까 상당히 부자연스럽잖아요. 인물을 좀 밑으로 내리고 크기를 좀 키워볼까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배웠던 여기 조화 있죠? 클릭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어떻게 생성이 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림자도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고 인물도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죠. 투명도 살짝 조절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합성본, 그리고 이렇게 자동 합성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 2016 업데이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프리미어 결제를 안 하고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사진이라든가 이러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명령어, 사용할 단어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해봅니다. 재미있는 어떤 놀이처럼 포토샵이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토샵 2016 업데이트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